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슈타파 최봉기입니다. 현재 중국의 전력난은 공동부에 이어 또다시 국제적 핫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31개 성, 직할시, 자치구에서 대규모 단전 사태가 일어난 지역은 지난 9월 말 현재 북부 라오닝성에서 남부 광둥성까지 약 20여 곳에 이른다고 합니다. 제조업 중심인 광둥성에서 핵심 지역인 광저우, 선전, 홍콩, 마카오 사이의 삼각지대에서는 일주일에 하루만 전기가 공급돼 6일간 정전되는 극단적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사전 예고 없이 당일 새벽에 단전했다고 하는데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가동 중인 공장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온라인에서는 한때 공산당이 대량의 전기를 아껴서 핵무기를 정산하고 있다는 괴소문까지 나돌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전력난 사태는 중국 정부가 사전에 예측을 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로 이번 사태를 불러왔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여러 추측들이 난무할 뿐 정확한 경위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이번 사태의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중국이 북서부 사막 지역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용 4.16로 추정되는 시설 100개를 건설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지만 핵무기 정산설은 가능성이 낮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고의로 제조업 생산시설 가동을 제한해 수출 물량을 줄이고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을 더욱 곤경에 몰아넣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수출 억제설에 중국인들이 수긍하고 반응하는 것은 미국이라는 적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는 자국민의 희생점은 감수해야 한다는 공산당식 사고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조업과 관련이 적은 지역까지 대규모 단전 사태가 일어나고 있어 위 추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인들이 대규모 전력난에 대해 단순한 사건으로 보고 있지 않으며 누군가의 큰 그림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세 가지 원인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무역 보복으로 석탄 가격 급등과 재고량 감소로 이어져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전력난의 직접적 원인은 호주산 석탄 수입 중단에 따른 석탄 재고량 감소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세계 주요 20개국 가운데 전년 대비 석탄 화력 발전량이 유일하게 증가한 나라입니다. 2020년 중국 전체 전력 생산에서 석탄 화력 발전이 차지한 비중이 무려 61%나 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석탄 화력 발전의 53%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2019년 당시 중국은 발전용 석탄의 57%를 호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그 다음해인 2020년 코로나19 기원조사 문제로 양국이 마찰을 빚게 되자 중국은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중국 발전업체들의 석탄 재고량은 급감하게 되었고 현재는 2주 정도 버틸 수 있는 석탄만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제 석탄 가격 상승도 한몫했습니다.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국제 화물 수송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모든 원재료의 가격이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현재 국제 석탄 가격은 톤당 70달러였던 올 4월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발전원가 폭등도 전력난을 심화시킨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석탄 가격이 오르면 석탄 화력 발전소의 발전 원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계획경제 체제 하에 있는 중국의 전기요금은 당국이 지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시장 원리에 따라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전업체들은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지만 당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발전업체들은 그동안 적자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설비 고장, 안전검사 등 이런저런 핑계로 발전량을 줄이기 시작해 결국 이번 사태가 터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중국 당국의 에너지 절감 정책과 지방정부의 실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첫 번째 원인 중 세 가지 전력난 원인이 석탄 등 발전 원가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중국 중앙정부에서 촉발한 측면도 있다는 겁니다. 즉 에너지와 소비 두 가지 통제 정책이라는 겁니다. 중국 당국은 2015년 10월 18기 오중전에서 에너지 소비 총량과 소비 강도 두 가지를 통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습니다.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소비 총량 통제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소비 강도도 통제하는 것이 목표였죠. 이 계획이 구체화된 것은 지난 8월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지방정부 실적평가에 에너지 통제 달성 여부를 반영하면서부터입니다. 광둥성, 광시성, 푸젠성, 장수성 등이 표준 미달로 나타났고 이들 지역은 지난 9월부터 정전이 잦았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시중에서는 관리들은 연말 실적평가를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 경영이나 주민들 생활이 어떻게 되든 절정과 탄소 배출량 감소 목표 달성만 신경 쓴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코로나19로 침체됐던 세계 각국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고 특히 연말을 앞두고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중국의 전력난 이면에 놓인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목표라는 것입니다. 중화권 분석가들은 현재 중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은 그 이면을 잘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전 사태와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는 전력 사용 제한이 내년 3월까지 이어진다고 통계했다고 합니다. 석탄 소요가 많아지는 겨울이 다가오는 점도 있지만 선박을 이용한 석탄 운송 시간이 한 달 정도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력 사용 제한이 너무 길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위 분석들을 가만히 보면 중국 당국이 이번 위기를 이용해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 명성이 떨어지긴 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세계의 공장입니다. 중국의 엄청난 인구와 낮은 인건비를 기반으로 하는 대규모 노동 집약적 산업과 제조업 역량은 전 세계 기업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여 생산 공장을 짓게 만들었죠. 그러나 이들 공장 대부분은 화학공업, 시멘트, 철강 등 에너지 소모량이 많고 환경오염 물질과 탄소 배출이 많은 공장들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한편으로는 중국 내 인건비 상승과 특히 올해 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과 화물 운송비가 크게 오르면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의 경쟁력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중국의 탄소 배출 감축 압력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전력 제한 조치는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효율이 낮은 산업을 도태시키거나 업종 전환 혹은 해외로 공장 이전을 유도하려는 계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디지털 강국을 추진하는 현재 중국의 경제 정책과도 일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핵심 목표를 기술 혁신, 내부 확대, 환경보호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기술 혁신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사회 전체 R&D 투자 비용을 연 7% 이상 늘려 산업별 핵심 기술을 업그레이드해 제조 강국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 대약진의 핵심은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충분한 전력 확보에 있습니다. 제조 강국이란 반도체,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술이 접목된 고부가가치 신과학기술 선도국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은 전통적 제조업과는 완전히 다른 기술 분야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력 배분 문제는 생각보다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체 전력 생산량은 한정되어 있고
국제적인 탄소 배출 감축 추세에 따라 전력 생산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석탄 화력 발전을 줄여야 합니다. 즉, 전기를 쓸 곳은 많은데 생산량은 크게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금지하고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을 통해 디지털 위안화를 확대하는 한편 디지털 경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산당이 목표로 한 디지털 위안화 확대 범위는 중국이 아닌 전 세계라는 겁니다. 디지털 위안화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서도 분산 처리가 아닌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이 그 특징입니다. 중앙에서 모든 화폐 흐름을 수집하고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선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얼굴 인식, 위치 추적 등 주민 감시망은 더욱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공산당의 감시망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5G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체주의에도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죠. 더 많은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경우 그만큼 전력 소모도 많게 될 것입니다. 지난 5월 중국은 완전 퇴출 목표로 암호화폐 채굴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했습니다. 디지털 위안화에 방해가 되는 민간 암호화폐를 없애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전력을 지나치게 사용해 탄소 배출 저감을 방해한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국영 전력회사인 스테이트 그리드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전역에 있는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은 2000억 kWh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중국 전체 전력 소모량의 2.7%를 넘어선 수치고 2030년에는 3.7%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베이징 교통대는 전국 전체 인터넷 산업의 전기 소비량이 매년 10%씩 증가해 7, 8년 후가 되면 현재의 2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탄소 배출량과 전력 소모량이 그대로인 산업은 점차 도태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치 외교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최근 세계의 반중 반공 정서가 심화되고 고조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6월 사랑스러운 중국 이미지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탄소 배출 감소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이 같은 지시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탄소 배출 목표량 이행에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을 상대로 한 압박을 높여 가리라는 분석도 제기되었습니다. 중국의 심각한 전력난은 중국이 자초한 면도 있지만 오히려 모든 책임을 미국에 전가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대규모 정전 사태는 석탄 재고량 감소, 발전 원가 상승이라는 객관적 상황을 은폐물로 해서 민간의 희생을 강요하며 노후화된 산업을 퇴출하고 산업구조 전반을 업그레이드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중국은 디지털 대약진을 통해 주민에 대한 디지털 감시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기후변화를 볼모로 미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시도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